예, 안녕하십니까. 큰 돈을 쓰지 않고도 금쪽이를 엄친어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흔히 금쪽이라는 표현 많이 쓰시죠. 실제로 주변에 금쪽이라고 불리는 아이들이 흔한 세상이기도 합니다. 제게 상담을 해오는 많은 케이스만 봐도 흔하고 흔한 게 금쪽이에요. 분명한 건 아이 혼자서 금쪽이가 되지는 않아요. 요즘은 집집마다 아이가 한 명, 두 명인 세상이다 보니까 부모의 집착과 기대가 크죠. 그리고 육아에 전념하면서 아이를 관찰할 수 있는 시간과 물질의 여유를 허락하지 않는 사회 구조의 문제도 있고, 사회가 던지는 공포심에서 아이를 바라보는 기준점의 변화도 금쪽이를 양산하는 데 큰 몫을 차지합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안타까운 케이스를 많이 보게 되는데, 처음에는 아이의 문제로 시작을 해서 그것이 나중에는 부부의 문제로까지 번지는 케이스도 많고, 상담이나 치료를 한답시고 많은 돈을 쓰면서 오히려 아이를 더 망가뜨리는 케이스도 정말 많아요. 그리고 부부의 문제로 시작해서 아이가 금쪽이가 되는 케이스도 아주 많은데, 부모들은 이때 인정을 하지 아니라고 합니다. 책임 회피죠. 그러면 다 같은 금쪽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제가 상담했던 케이스를 통해서 많은 돈을 쓰지 않고도 금쪽이를 엄친아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11살 된 남학생인데, 학교 생활 부적응과 부모에게 욕설과 폭력성을 드러내는 모습을 보였어요. 제 앞에 와서도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계속 두리번거리고 몸을 비비꼬아요.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는 다른 아이들에게 방해가 될 만큼 돌아다니고, 쉬는 시간에는 고성과 폭언을 일삼는다고 합니다. 집에서는 부모에게 폭언을 하고 물건을 집어던지는 모습을 보였다고 했는데, 부모는 아이를 치료하겠다고 이곳저곳을 데리고 다녔고, 주의력 결핍증, ADHD 플러스 아시죠? 이런 진단을 받고 치료에 들어갔는데 효과를 보지 못했고, 지인의 소개를 받아서 저를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부모는 아이의 의견은 무시하고 영어 유치원부터 학원 수강, 과외, 먹는 것, 잠자는 시간까지 커리큘럼을 짜서 강요를 해왔다고 합니다. 제게 상담을 오는 그날까지도 그랬고요. 아이는 살려고 발버둥 친 거예요. 그것이 주의력 결핍과 폭력성으로 보여지고 해석됐지만, 그렇게 되기 전에 충분히 방법이 있는데 부모는 더 안 좋은 쪽으로만 몰아간 거죠. 무엇을 하지 말라고 제지를 하거나 무엇을 하라고 요구하려면 이유가 납득이 갈 만큼 명확해야 하고, 그것을 중단하고 다른 무엇을 할 수 있는 대처제가 있어야 합니다. 무조건 조용히 해라, 뛰지 마라, 소리 지르지 마라, 요구하면 통할까요? 안 통하죠.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거 잘 보세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거 한번 보시죠. 사주 전혀 몰라도 되고, 그냥 한글만 읽을 수 있으면 됩니다. 부모 사주랑 아이 사주인데, 부모는 편인이 여러 개 있죠. 한글 보시면 돼요. 편인의 특징은 의심, 걱정, 고집, 이기심, 끈기,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편인을 계모에 빗대서 얘기를 하고 인성을 어머니로 비유하면서, 인성이 없으면 모친과 인연이 없다, 편인은 계모다, 이런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 많은데, 사주쟁이들하고 무속인들 진짜 많이 혼나야 돼요. 사주 몰라도 된다고 말씀드렸죠. 먼저 부모의 사주에서 여기 한글만 보세요. 한글. 편인이 많죠. 자식에 대한 집착이 엄청나게 했죠. 이렇게 편인이 강한 사람은 자식의 숨쉬는 것까지 간섭을 해요. 머릿속에 자식 생각이 가득하거든요. 자식의 모든 걸 챙기려 들면서 본인은 그것이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자식은 어때요? 숨 막혀 죽어요. 자식과 대화를 하면 그 대화의 끝은 언제나 자신의 생각으로 귀결되어야 하는 게 편인이에요. 자식이 자기 생각대로 할 때까지 들들 볶죠. 실제로 편인을 강하게 쓰는 부모의 자식은 잘 안 풀리는 케이스가 정말 많습니다. 아이 사주 볼까요? 사주를 보니까 뜨거움의 대명사 오화를 두 개나 가지고 있고, 묘라는 상관까지 있어서 사주가 많이 뜨거운데, 대운이 편관대운에 들어가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병나겠죠. 생각이든 감정이든 몸이든 움직임에 노출시켜야 하는데 정적인 자세로 공부만 시켰어요. 통할까요? 안 통할까요? 안 통하죠. 차라리 뛰어놀게 해줬으면 오화가 정제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안정을 찾아가겠죠.
뜨거운 사주를 가진 남자아이가 편간도원에서 자신을 얼마나 드러내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부모는 정적인 자세로 공부만 시키려고 했고 어떤 운동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저 학생은 지금 잡아주지 못하면 30대까지 계속 힘들어요. 여자 사주라면 어땠을까요? 엄청 좋죠. 엄청 좋아요. 여자 사주라면. 제가 내린 처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자식에 대한 생각과 간섭을 끊어라. 두 번째는 운동이나 음악 같은 걸 많이 시켜라. 세 번째는 자식을 믿고 내버려 둬라. 밥을 먹든 말든 숙제를 했든 안 했든 배고프면 밥 먹을 거고 숙제 안 하면 적당히 혼나기도 할 건데 지가 배고프고 지가 혼나는 거죠. 뭐. 2달도 안 되어 믿기 어려울 만큼 달라졌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큰 틀에서 방향성을 잡아놓고 시작하면 돼요. 여러분도 다 할 수 있습니다. 디테일한 건 도움을 받으시면 되고요. 부모는 자식 생각을 덜 하려고 취미생활을 시작했고 숙제도 알아서 하겠지. 배고프면 밥 달라고 하겠지. 그러면서 애써 자식에 대한 생각과 간섭을 줄였더니 아이가 먼저 말을 걸고 다가오는 걸 많이 느낀다고 합니다. 아이는 수영과 축구를 하면서 뜨겁고 넘치는 에너지를 소모시키니까 많이 밝아지고 참을성도 많아졌다고 하네요. 부모는 아직도 순간순간에 간섭을 하려는 자신을 보면서 쉽지 않다고 하는데 당연하죠. 그렇게 타고 태어났는데요. 사람은 생긴 대로 살아갑니다. 예, 이번 시간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